에너지 고갈과 환경오염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가 각광받는 시대. 이미 자체 IT 기술력으로 태양광 사업을 전개하며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선도해 나가는 남자가 있습니다. 저희 고객분들이 가지고 계신 토지나 건물 위에 저희가 태양광을 설치해 드려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수 있게 태양광을 설치해 드리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설치로 일상생활에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 환경까지 지킬 수 있다는데요. 그 방법을 쉽고 정확하게 제시해주는 친환경 에너지 시대의 환경 파수꾼 권의원 대표의 성공 스토리 지금 시작합니다. 아파트 옥상 풍경이 일반 아파트와는 조금 다른 모습입니다. 검정색 네모난 판들이 옥상을 가득 메우고 있는데요. 이 아파트 위에 설치된 옥상에는 이제 태양광 패널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태양광 패널은 이제 이 아파트에서 사용하는 공용 전기를 저희가 이제 이 태양광 패널에 생산된 전기를 활용해서 아파트에 대한 엘리베이터라든지 뭐 지하 주차장의 전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전력을 저희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통해서 소비를 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권 대표는 태양광 설비 점검차 이곳을 방문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오랜만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네. 아유. 저희 뭐 태양광 설치하고 불편한 점은 없으셨는지요? 제가 대표장으로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민들도 굉장히 호응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잘했다고 해서 주민들도 많이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2016년 8월 아파트 8개 동 옥상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공동 전기료를 일부 해결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설치하실 때 뭐 여러 가지 좀 걱정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물론 그렇죠. 처음에는 주민들한테 동의 받는 것도 쉽지는 않고 이제 건물들이 뭐 손상이 가지 않을까 검토한 결과 크게 뭐 지급자를 설치하면서도 상당히 괜찮고 지금도 설치하고 난 뒤에도 아무런 없이 잘 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 동에 설치를 이제 못해서 저희도 좀 많이 아쉽습니다. 설치 여건이 좀 좋은 데 위주로 가야 되다 보니까. 글쎄요. 옥상 전체를 다 이렇게 커버하는 줄 알았었는데 아쉽다면 앞에 한 줄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저희가 무리하게 더 설치는 할 수 있지만 아무래도 아파트 혜택이 절감률이 높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최적의 어떤 조건을 따지다 보니까 아마 원하셨던 양만큼 설치가 안 됐지만 아마 그게 최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저희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음영이 되게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공간이 여유롭게 있어가지고 설치가 가능했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설치를 했던 거 제안 드렸던 거고, 이 나머지 동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엘리베이터 기실이 전체적으로 면적을 차지하다 보니까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거죠. 네. 주민들한테 제일 저렴하게 하는 것은 관리비가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관리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이 태양광이라는 그것도 이제 알게 됐고 또 계속 설치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되고 있고 절감되고 있고 해서 괜찮은 것 같습니다. 빛으로 얻은 전기를 주민 휴식 공간의 조명에 활용하고 지하 주차장 전등, 엘리베이터 운행 등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한 달에 약 1,500만 원 정도 나왔던 공동 전기료를 약 400만 원 이상 절감했다고 합니다. 그 여건이 다 맞아져야 되거든요. 여건만 맞으면 사실 하면 무조건 좋긴 합니다. 그래서 어차피 실시간으로 지금 이처럼 권 대표는 태양광 대여 사업을 통해 주택이나 아파트에 무상으로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주고 태양광에서 받고 있는 줄어드는 전기요금의 일부를 대여료로 받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아파트에 쓰게끔 할 수 있게끔 전기를 만들어주세요. 태양광 대여 사업 부문에서 3년 연속 설치 가구 수 1위 달성. 단독주택 기준으로 약 1,400가구에 태양광 설비를 대여했을 정도로 최근 몇 년간 태양광에 관심을 갖는 고객들이 크게 늘고 있는 추세라는데요. 태양광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비싼 전원이었습니다. 비싼 에너지원이었지만 지금은 이 태양광 설치 비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또 한 가지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런 환경적인 이슈가 계속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관련해서도 많은 일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은 당연히 계속 앞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는 자신의 집에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어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햇빛 지도 서비스를 국내 최초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네. 주소 입력하면은 발전량 알 수 있는 뭐 시스템이 있다고 아, 네네. 들어봤는데 혹시 저희 집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아, 네, 물론이죠. 얼마나 나오는지. 네네. 하시니까 이제 가정용 태양광으로 이제 주택 전기요금 절약하실 수 있고요. 31기 31기. 띄고 32. 보통 전기요금이 얼마 정도 나오시나요? 한 10만 원 정도 네, 나오신다고. 그 정도 나와요. 네. 그리고 네, 이렇게 절감 효과 계산을 누르시면요. 이렇게 자동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네, 실제 전기 요금이 이제 저희가 요 위치에 이제 설치를 했을 때 아, 네네. 네, 줄어들 걸로 저희가 이제 분석이 되는 겁니다. 82.5% 정도까지 절약이 가능하실 걸로 예상이 돼요. 꽤 절감 폭이 많은데 뭐 산출하는 뭐 기준이나 이런 게 어떻게 되는? 저희가 이제 지역별로 발전량을 이제 예측을 하고요. 네. 전기 사용량에 따라서 실제 절감이 되는 정도는 조금씩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사용 구간이라든지 실제 이제 어느 정도 규모로 설치하냐에 따라서 이제 절감 혜택이 바뀌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적으로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햇빛 지도 서비스는 기업의 핵심 IT 기술인 태양광 발전량 예측 기술이 있기에 가능한데요. 예측 기술의 정확도를 높이고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사내에서는 끊임없이 기술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사장님. 보신 분들 많으시겠지만 우리 새로 오신 분들이 사실 또 계시고 또 이제 같이 앞으로 개발할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한번 하는 차원에서 발표 자료를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냥 단순 시공이 아니라 거기에 부과되는 엄청나게 많은 서비스들을 우리 해주는 회사인데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발전량 예측 문제가 뭐냐, 발전량 예측을 뭐고 왜 해야 되느냐 이런 측면의 내용부터 좀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오연님이라든지 다른 분들은 좀 잘 알고 계시는 내용도 있을 수 있어요. 태양광 발전이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분산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발전량이 그때그때 다른 변동한다는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발전량 예측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태양 같은 경우에는 천문학자들이 이미 공식을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제 잘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발전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제일 크리티컬한 것은 경사각과 방위가 모듈이 어디를 보고 있느냐, 남쪽을 보고 있냐, 남서향을 보고 있냐 이런 것들부터 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요렇게 움직이는 구름의 양상을 우리가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으면은 발전량 예측을 수행할 수 있겠다라는 것이고, 기상 정보는 태양광 발전량을 예측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라는데요. 기상청, 국토부 등에서 제공한 공공 데이터를 활용하고 특허 등록된 고유 기술을 적용해 기술력을 높이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초단기에만 활용해요? 구름 예측을?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사실 어려워지는 건데 틀릴 확률도 높고, 24시간 후를 보려면 더 넓은 영역을 봐요. 혹시 그러니까 무슨 이렇게 예를 들면 구름이 일정한 속도로 온다 하면은 1시간, 2시간은 우리나라 근처만 봐도 이제 구름이 여기에서 이렇게 오겠구나 보일 텐데, 24시간 동안은 진짜 구름이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시차가 길어지겠죠, 앞뒤로. 네, 그다음에 공간적으로도 더 넓게 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게 초단기가 6시간 예보 정보가 없으니까 네. 6시간 예보 정보 없으니까 초단기에서 저희가 이제 이걸 활용한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 그러면 반대로 초단기 말고 단기로 봤을 네. 때 또 예보 정보보다는 저는 위성이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범용적으로 만약에 전 세계 확장을 한다고 했을 때 단기에 대한 부분도 예보 정보를 의존하면 그 예보 정보 없는 국가에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게 일단 그 전 지구 예보 모델은 일단 모든 점에 대해서 다 예보를 하긴 해요. 전 지구에 대해서 다 예보를 하긴 해요. 어쨌든 예보 정보가 확장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죠. 문제 없을 거예요. 오차가 이제 어느 정도 이만큼 있거든요. 이게 더 줄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은 저는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제가 좀 약간 엉뚱한 질문일 수 있는데, 네네. 옵티컬 플로우 그림 네네. 보면 네. 어느 순간 이제 멈추는 시점에서 네. 방향을 어디로 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럼 그럴 땐 틀리는 거죠. 그때 일단 틀리고 다시 보는 거지. 저는 이제 맞아요. 그게 좋은 질문이야. 그게 네. 예를 들면 지금 앉아 있으니까 일어나는 방향으로 화살표가 있는 거지. 아니 엉거주춤한 상태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일어날 수도 있고 앉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꼬꾸라질 수도 있고.
그건 사실 그래서 좀 회의 분위기가 굉장히 자유로운데요. 다음 프레임 생성이라서 직급 직책과 상관없이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고 토론하는 모습인데요. 기업의 높은 기술력은 이런 환경 속에서 향상된 게 아닐까요? 이게 사실 로그인 아이디 패스워드가 발급이 돼야 되고 해피데핏에 그럼 넣어줘야 되는데 그 넣는 채널을 어떻게 만들까? 저희가 이제 뭐 다들 연령대도 젊고 회사 자체가 이제 이런 업무나 회의에 있어서 굉장히 수평적인 걸 지향하기 때문에 저희 굉장히 자유롭게 대화를 하는 편입니다. 미주님. 네, 오늘 리뉴얼 지라에 올리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사항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혹시 들으셨나요? 직원이 권호연 대표를 오연님이라고 부르는 것 같은데요. 다른 분들과는 어떻게 대화하는지 좀 더 관찰해 보겠습니다. 네, 어떤 이거 얘기하시죠. 그 종규님이랑 오연님께 제가 메일 드렸던 내용을 하는데, 그 데이터를 가지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유진님이랑 얘기를 좀 해봤거든요. 오연님이랑 종규님 말씀하셨던 부분까지 이제 포함해가지고 이제 얘기 다 넣으면은 사실 뭐 금요일에 발표하는 거 문제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뭐 종규님 급이나 오연님 급으로 뭔가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종규님은 이미 그거 아시고요. 네, 유진님은 지금 오연님이랑 종규님 보시기 편하게 좀 정리해가지고 제가 이메일로 다시 한번 공유하고 어떤 의견을 개진할 때만큼은 저희가 굉장히 수평적으로 편하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님이라는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바쁜 업무 중 반가운 점심시간. 권 대표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여전히 일에 집중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데 이건 채팅창인가요? 업무를 보고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식사 뭐 하러 가실까요? 대표님이 조장이시니까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네, 그럼 비빔밥집으로 가시죠. 식사를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아, 네, 저희 회사는 식사봇이라고 사내에서 이제 랜덤으로 배정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혜진님하고 같은 조가 돼서 뭐 먹을지 같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네, 여기 나오시네요 이제. 식사하러 가시죠. 비빔밥 드시러 가시죠. 네. 아 비빔밥이요? 네. 이 회사 특이하게 매일 점심시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식사 멤버를 랜덤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여기 저는 무료로도 여러 번 먹었는데 저희 적립돼요. 그다음에 7번이 제 번호로 다 적립하던데 사람들. 사람들 막 쓰던데요 제 걸로. 알아서 그죠? 아, 네,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업무 하다 보면 대화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제 서로 친분 쌓기도 힘들고 이제 뭐 그런 것들 이제 커뮤니케이션 좀 더 많이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랜덤으로 서로 계속 바꿔가면서 식사를 하고 있어요. 같은 부서 사람들끼리 대화할 기회가 많긴 한데 다른 부서 분들이랑 식사하니까 서로 대화할 기회도 많이 생기고 식사 자리가 더 즐거운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아이디어 얻을 때도 많고 더 회사 다니는 재미를 찾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점심시간을 보내면 새로운 직원들은 빨리 회사에 적응하고 또 부서와 직책에 경계 없이 직원들이 친밀해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저 끝내실 수 있다면. 한 번만 더 던지고 싶어요. 좀 어려운 점수인데. 오. 오. 야. 제 샷을 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진짜 안정적이다 이제. 오, 이거 봐. 이 한방 웃음. 좋은 승부였습니다. 네, 좋은 승부였습니다. 아, 네, 뭐 종종 커피나 이런 뭐 조그마한 도넛 같은 내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졌고요. 직원들과의 다트 대결에서 진 권 대표는 나른한 오후 에너지 보충을 위해 직원들에게 간식을 나눠줍니다. 감사합니다.
달달한 과자엔 커피 한 잔이 필수죠. 그런데 컵에 짧은 글귀가 적혀 있습니다. 이 컵은 이제 저희가 입사를 하면 이제 처음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그런 이제 염원과 이제 그런 바램들을 담아서 본인들이 문구를 정하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입사 선물 중에 하나로 이 컵을 드리고 있습니다. 대표님은 어떤 문구가 있으세요? 네, 저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이 네, 제가 이제 되고 싶은 네, 지향점입니다. 그러고 보니 모든 직원들이 같은 모양, 다른 글귀가 적힌 컵을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직원 모두 자신의 바람이나 좌우명을 새겼습니다. 권 대표가 회사 구성원들의 작은 소품까지 챙기는 이유는 뭘까요? 제 회사의 제 컵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결국 이제 기업을 운영하고 기업을 같이 만들어가는 것들은 다 기업 안에 계시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회사의 이제 구성원들이 일단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희 구성원들이 조금 더 만족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고 그런 만족도를 가지고 또 고객분들한테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하는 게 회사의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 대표의 사람 중심의 경영 원칙 때문일까요? 최근 몇 년간 회사는 큰 성장을 했고 많은 성과도 이뤘습니다. 기술력 페이지 일정 체크부터 할 건데요. 이번 리뉴얼에 들어가는 거는 저희 수상 및 특허 부분이 들어가야 되고요. 개발 일정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거를 기술에 관련된 네. 부분들이 일단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많은데 이걸 보여주는 게 너무 약해서 특히 수상이나 특허 같은 것들은 이 기술력 소개가 홈페이지에 너무 묻혀 있지 않아요? 메뉴바에? 메뉴바에 묻혀져 있기는 한데 저희 아마 상단에 있는 메뉴들도 정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순차적으로 이제 인덱스 페이지 고치면서. 기술 관련된 거는 일부러 넣어놓은 건가? 전기사 분석이나 벤처기업 강사? 저거는 기술에 대한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밑에는 없는 거네요. 네. 요 이미지가 제 그거 생각에는 빼고 그러면은 그 인증 플로그로 들어가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외부 공유 이미지 어제 작업하시던데 이거는 언제? 며칠 걸려야지 진짜 실제 올릴 때. 네네네네. 그 적용이 될 때 한번 알려주세요. 제가 공유를 할게요. 네. 매년 매출액은 급속도로 늘어 작년 약 100억 원을 넘어섰고 기업 홈페이지는 약 48만 명이 이용하는 태양광 전문 사이트로 국내 최대 규모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개발 일정을 저희가 확인을 해야 돼요. 홈페이지 어디 아마 혼자 했다면 절대 하지 못했던 일이었을 것 같고요. 네, 같이 옆에서 정말 어려울 때 같이 좀 힘이 돼주고, 네, 좋을 때 같이 기뻐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원구의 한 복지기관. 2년 전 이곳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무상으로 설치했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좀 앉으시죠. 네, 네. 동촌의 집에 이렇게 태양광 설치해 주셔서 네. 저희가 요금 절감도 또 너무 많이 되고요. 네, 다행이네요.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해는 여기가 좀 옛날 건물이고 저희가 3층이다 보니까 참 많이 덥고 여름에는 그래서 3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에어컨을 계속 틀어놔야 되는 밤늦게까지 이렇게 틀어놔야 잠을 잘 수 있을 정도였는데 태양광으로 해서 많이 엄청 적극적으로 네. 도움이 많이 됐다라는 거. 아유, 도움이 된다니 참 감사하네요. 몇십만 원이 들어도 시원하지 않고 그래서 그렇지만 또 전기 요금을 계속 이제 부담스러우니까 네. 그런 부분에서 아끼려고도 노력은 하지만 근데 태양광 설치하고 나서는 저기 마음껏 쓰면서도 네. 요금이 너무 적게 나와가지고 네. 좀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마 이 태양광이 뭐 20년 이상, 3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설비니까 뭐 그동안 또 이제 좋은 절감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계속 관리도 하고 계속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태양광 한번 설치하면 20-30년 동안 이렇게 설비 같은 거는 따로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뭐 특별한 이제 설비 앞에 태양광 전지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모듈에 대한 보증이 뭐 20년, 25년까지 다 제조사에서 보증을 해주고요. 저희가 또 모니터링을 하니까 관리를 하면서 이상이 있을 땐 또 저희가 유지 보수를 또 계속 해드릴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생활비는 어차피 한정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전기요금이 너무 많이 나가서 다른 생활 부분에 있어서 좀 전략도 해야 되고 비용 문제도 많이 생각을 하면서 했어야 됐었는데 이 전기요금이 적게 나가면서 다른 생활 부분에 있어서도 좀 풍족하게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태양광 발전기 설치 전 월 13만 원대 전기료가 설치 후 5천 원대로 95% 절감했는데요. 태양광 발전기가 예산이 빠듯한 복지기관에 큰 효자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전력량계 보시면 이제 발전량이 다 나오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력량계가 이게 발전량, 생산량을 이렇게 표시되는 거고 이게 지금 원격으로 저희 회사에 다 전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송되는 데이터로 저희가 다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 사무실에서 다 지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이 생기면 저희가 와서 확인을 할 거니까 네, 뭐 특별히 신경 안 쓰셔도 될 것 같아요. 2015년부터 태양광 설치 지원 사업인 희망 해줌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현재 7개 기관에 설치해 에너지 빈곤층 지원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네, 설치를 추가적으로 하게 된다면 지금 이게 3kW 설비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규모로 3kW를 더 한다고 했을 때 아마 이 앞쪽 공간을 활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쪽에 저 비슷한 형태로 해서 아마 차양막 형태로 좀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쪽에 좀 차양 형태로 되면은 뭐 나중에 이제 비라든지 이런 것들 좀 피해서 이 공간도 조금 더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5년 뒤, 10년 뒤 이렇게 많이 꿈꾸고 생각들을 하는데요. 10년 뒤에는 이제 현재는 저희 회사가 국내에서 태양광 관련된 회사로 사람들이 이제 알고 계시지만 10년 뒤에는 저희가 세계적으로 에너지 IT 솔루션을 제일 잘 만들고 제일 잘 서비스하는 그런 이제 회사가 되는 게 저희 목표입니다. 전력량계가 이제 발전량, 생산량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속에서 높은 IT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를 무대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태양광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고 싶다는 권호연 대표. 그의 앞으로 행보를